임플란트 주위에도 잇몸병이 생겨요. 잇몸뼈가 녹아서 쭉 잇몸이 내려앉게 돼요. 그러다가 잇몸뼈가 끝까지 다 내려앉으면 임플란트도 빠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치대 나온 남자 치과의사 고강욱입니다. 저희 환자분 중에 몇 달에 걸쳐서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은 분이 계세요. 마지막으로 인공치아를 딱 껴드리면서 아버님 이제 치료 다 끝났으니까 한 3개월마다 오셔서 스케일링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 임플란트도 스케일링을 해요? 하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임플란트가 쇳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썩지도 않고 영구적인 줄 아셨대요. 여러분, 임플란트는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양치를 안 하셔도 썩지는 않아요. 하지만 양치를 안 하면 치석이 생기겠죠? 치석이 생기면 뼈가 녹아요. 그래서 나중에 임플란트가 쏙 빠질 수도 있어요. 자연치아의 경우에는 치석이 생기면 잇몸에 염증이 생겨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속에 있는 뼈가 녹아서 잇몸이 쭉 내려앉거든요. 잇몸이 끝까지 쭉 다 내려앉으면 치아가 흔들리다가 빠지게 됩니다. 임플란트 주위에도 치석이 쌓이면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는 잇몸병이 생겨요.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면 치주염과 마찬가지로 잇몸뼈가 녹아서 쭉 잇몸이 내려앉게 돼요. 그러다가 잇몸뼈가 끝까지 다 내려앉으면 임플란트도 빠지게 됩니다. 치주염의 진행 과정과 똑같죠? 풍치가 생겨서 자연치아를 잃게 되듯이 임플란트도 풍치 때문에 인공치아를 잃게 되실 수 있어요. 임플란트 주위염은 자각 증상이 없어서 더 위험합니다. 자연치아는 치주염이 진행되면 흔들리고 시리고 씹을 때 아프거든요. 그런데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겨도 시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쇳덩어리니까 감각이 없잖아요. 그리고 임플란트는 뼈에 그냥 꽂혀 있는 게 아니라 골유착이라고 해서 뼈랑 생화학적으로 아예 결합이 되어 있어요. 한 덩어리로. 그래서 뼈가 끝까지 완전히 녹을 때까지는 흔들리지도 않고 씹을 때 아프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치주염이 완전히 끝까지 진행돼서 뼈가 다 녹아버리면 그때 흔들리거나 쏙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치아에는 치주인대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잇몸 염증에 어느 정도 버티는 면역력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는 이 치주인대가 없어요. 그래서 잇몸 염증에 버티는 저항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 꼼꼼하게 양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칫솔을 인공치아와 잇몸 사이 경계 부위에 딱 꽂아 넣어서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이 골고루 이렇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와 옆에 치아들 사이에도 치간 칫솔과 치실을 사용해서 꼼꼼하게 닦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임플란트가 맨 뒤쪽 어금니처럼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쓰기 어려운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여러 개를 붙여서 시술한 경우에는 치실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들에는 워터픽이라도 사용해서 어떻게든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돼요. 임플란트는 자연치아보다 스케일링이 더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의 치석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연치아의 치주염보다 더 급속하게 임플란트 주위염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치과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세요. 그래서 임플란트에 이상이 없는지도 확인하시고 치석이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치석이 있다고 하면 스케일링을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오늘 임플란트도 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잇몸병이 생긴다는 사실 알려드렸는데요. 치주염처럼 임플란트 주위염 또한 치석이 원인이기 때문에 양치질 잘 하셔야 되고 치실, 치간 칫솔, 워터픽까지 꼭 쓰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하실 분들 또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제 영상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대 나온 남자 치대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강냉이들. 이거 아보카도 안 되나? 임신. 아보카도.